무지해반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환자. 오랜 시간 진행된 발 변형과 그로 인한 통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발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나오는 건지 몰랐지. 발이 관절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프지. 빨개지면서 신발 신을 때 이제 이게 굽 있는 건 전혀 못 신고 그 신발이 그 옆에가 다니까 다는 부위가 그 뼈 나온 거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아프더라고요. 6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무지외반증. 특히 고령층의 경우 서서히 휘는 엄지발가락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형이 심해지고 통증이 생긴 후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면서 다른 관절과 척추에까지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서 제가 많이 일을 하니까 네네네.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몇 년을 계속 그렇게 아프면서 이게 조금씩 나오던 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먼저 의사의 진찰을 통해 엄지발가락의 변형 정도와 통증 여부, 발바닥의 굳은 살, 전체적인 관절의 유연성 등 환자의 족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데요. 주로 전 족부, 앞 발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특히 이 앞 발 쪽의 발바닥 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 굳은 살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신 분들은 이 무지가 외반되면서 아까 관절이 튀어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이 튀어나온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빨갛게 발적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발가락 주변부로 굳은 살들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형태의 변형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김으로써 환자의 보폭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위의 관절인 무릎이나 고관절, 심한 경우에는 척추에까지 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체중을 가장 많이 지탱하는데 통증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싣지 못하면 걸음걸이가 변형되고 신체 균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요.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변형된 각을 측정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관찰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단 무지외반은 이학적 검사로서 환자와 대면해서 환자의 발 형태 변형을 확인하는 것이 제1 진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뼈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단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단순 영상학적 검사에서 발가락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을 나누고 있게 되는데요. 이제 무지, 즉 첫 번째 발가락이 얼마나 휘었는지 무지 외반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15도 이내의 변형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이상인 경우에 무지 외반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 15도에서 20도까지가 경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도에서 40도까지가 중등도 정도, 그 다음에 40도 이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가 각도도 미리 좀 측정을 해놨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29도 정도 이렇게 무지외반각이 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중등도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 26도 정도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중등도 정도. 이 환자의 경우 두 발 모두 무지외반 정도가 중등도로 진행된 상태. 치료를 미룰수록 발가락 변형은 계속돼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통증으로 인해 거동까지 불편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발 같은 경우에는 제1족지 관절이 아탈구된 변형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약하게 탈구된 상태로 관절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경미한 편이고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보존적 치료 및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를 해서 지켜본 뒤에 그 뒤에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변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휘어진 엄지발가락의 진행 단계와 환자의 통증 정도, 보행 문제 등을 확인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통증이나 발 변형이 심하지 않다면 넓고 편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고 보조기나 보호대를 이용해 교정하거나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약물과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우선입니다. 발볼이 좁거나 굽이 높은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는 걸 피해야 하고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서 발가락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엄지발가락이 약간 내반되는 형태로 보조기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튀어나온 관절들을 보호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주변 관절이나 굳은 살 같은 염증 부위에는 통증 조절을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굳은 살 같은 경우에는 깎아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발목 손상, 관절염 같은 2차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심한 발 변형과 튀어나온 뼈 때문에 신발이 맞지 않거나 미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적 치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발전을 해왔는데요. 예전에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약 5cm에서 6cm 정도 절개를 가해서 골막까지 모두 박리를 한 상태에서 발가락의 절골수를 통해서 발가락을 틀어서 제 모양을 갖도록 하는 수술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약간의 미용적인 측면도 있고 수술 부위가 넓어지게 되고 골막까지 박리를 하게 되면 환자분이 수술 후에 겪는 통증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세침습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mm 내지 3mm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뼈를 갈아내는 방법으로 특수 기구를 사용해서 절골을 시행하게 되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골막 박리 없이 고정을 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도 경감할 수 있고 예후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